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 사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이렇게 썰TV 구독자분들을 만나게 되어 참 반갑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이야기만 들려드리고 싶지만 어디 인생이 그런가요? 오르락 내리락 굴곡진 게 삶이잖아요. 저 역시 평탄치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전 남편과 결혼하면서 말이죠. 지금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지만 한때 지옥 같았던 그날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해요. 더불어 시원하게 복수한 이야기까지요. 그럼 지금부터 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한 모임에서 만나 결혼했고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었죠. 조용하고 온순한 성격인 저와 달리 남편은 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입맛부터 취향까지 어디 하나 맞는 게 없었어요. 지금은 서로 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그때는 저와 다른 사람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유머러스한 성격에 호감이 갔어요. 뭐 연애할 때는 서로 좋은 것만 보여주니까 잘 모르잖아요. 한참 콩깍지에 씨기도 하고요. 그래서 못 모르고 결혼했죠. 무탈하게 연애했으니 결혼 생활도 다름없겠지 생각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현실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술 마셨어? 아이, 그럼 안 마셔? 친구들 만났으면 기분 좋게 한 잔씩 해야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이야기하면 되지 꼭 술을 마셔야 해? 어째 나갔다 하면 멀쩡하게 들어온 날이 없어. 툭하면 친구들 만나러 나가고. 자기 결혼해서 집에 붙어있던 적이 손에 꼽을 정도야. 우리 신혼인데 이러기야 정말? 아이, 또 왜 그래? 친구들 만나서 좀 놀 수도 있지. 그게 한두 번이면 이해하지. 거의 맨날 만나서 놀다시피 하는데 이건 너무하잖아. 심지어 주말에도 나 혼자 두고. 우리야 뭐 이렇게 맨날 붙어 있잖아. 결혼해서 매일 얼굴 보고 지내는데 뭘 새삼. 자기 말은 똑바로 해. 매일같이 얼굴 보고 지내기는 툭하면 나가서 자기 얼굴 보기 힘들어.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친구들 좀 적당히 만나면 안 돼? 자기가 알아서 잘 조절하면 되잖아. 어떻게 친구를 매일매일 만나? 어디 그게 쉽나? 친구들이 계속 보자는 걸 어떡해. 심지어 모임도 여러 개고 등산 모임, 축구 모임 등등 내가 얼마나 바쁜데. 그렇다고 이미 발 들여놓고 시작한 모임을 다 취소할 수도 없고. 내 취미 생활이니까 자기가 이해 좀 해줘. 대신 적당히 시간 보내고 들어오는 거로 할게. 솔직히 신혼인데 너무하잖아요. 저랑도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야 하지 않나요? 친구들, 모임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내심 서운했습니다. 그렇다고 티내자니 속 좁은 사람들까봐 꾹 참았거든요. 연애 때는 이러지 않았나 궁금하시죠? 물론 연애 때도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의 데이트는 꼭 지켰어요. 이건 뭐 결혼했다고 다 잡은 물고기처럼 생각하는 건지. 그래서 어디까지 하나 지켜보면서 속으로 담아두다가 서운한 티를 냈고 그제야 어느 정도 조절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작심삼일이었습니다. 자기 술 마셨어? 오늘은 일찍 온다며. 아이, 미안 미안. 나 오늘은 진짜 일찍 들어오려고 했는데 도무지 집에 갈 생각들을 안 하는 거야. 그럼 자기만 먼저 간다고 하면 나오면 되잖아. 왜 끝까지 자리를 지켜? 사람들이 보내줘야 말이지. 나 가면 재미없다고 가지 말라는데 어떡해 그럼. 그렇다고 이제 들어와? 술까지 마시고? 오늘은 같이 저녁 먹는다고 약속했잖아. 그럼 지켜야지. 나 여태 자기 기다린다고 밥도 못 먹었단 말이야. 어쩜 전화도 안 받고 늦는다고 연락 한 통이 없니?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 생각 안 해?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아이, 미안해. 내가 미안하다고 이렇게 사과하잖아. 나도 일찍 와서 자기랑 같이 저녁 먹고 싶었어. 그런데 일이 꼬이는 걸 나더러 어쩌라고. 난 자기가 결단력 있게 행동했으면 좋겠어.
아무리 사람들이 붙잡아도 생각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나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다 뿌리치고 왔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동안 많이 참아주고 이해해줬는데 이제 더는 못하겠어. 정말 실망이야. 왜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죠? 화 잘 안 내는 사람들. 그런데 화 한 번 내면 무섭도록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동안은 제가 남편을 배려해주고 많이 이해해준 거죠. 심지어 한 번 서운하다고 제대로 말까지 꺼내는데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 참았던 화가 제대로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꼴도 보기 싫고 말도 하기 싫어서 대강 짐을 챙겨 가출까지 했어요. 물론 친정집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자취하는 동생 집에 가서 며칠 지냈죠. 그랬더니 남편이 싹싹 빌며 잘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자기야, 이제 그만 집에 가자. 여기서 계속 지낼 거야? 어, 당분간 여기서 지낼 거야. 아이, 그러지 말고 집에 가자. 가서 나랑 이야기해. 대화로 풀어야지 이렇게 시위하는 게 어딨어. 그리고 처제한테 못할 짓이지. 괜히 우리 때문에 이게 뭐야 불편하게.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집에 가자. 집에 가면 뭐해? 달라지는 거 없이 또 똑같을 텐데? 아니야,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이번 기회에 나도 많이 깨달았어. 진짜 반성하고 있다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하자. 아예 못 만나는 거 솔직히 어려워. 어떻게 보면 나도 사회생활이라는 게 있잖아. 결혼하기 전부터 서로의 취미 터치하지 않고 존중해주기로 했고, 그래서 모임 사람들 만나는 건 자기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대신 자기가 허락한 시간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올게. 평일 주말 다 모임 사람들 만나겠다고? 아이, 그럼 격주로 만날게. 이왕 약속하는 거 내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거라 이야기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나 좀 믿어줘. 두 번 다시 어영부영 넘어가는 일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리 부부라도 서로의 영역을 터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존중해 줄 건 존중하고 지켜줘야 부부관계가 어긋나지 않는다고 확신해요. 일방적으로 내 생각만 맞아 무조건 지켜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서로 타협하고 넘어가야 현명하게 부부 생활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적절한 합의를 보고 가출을 종료했습니다. 제가 강요하기 전에 남편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정하고 확실하게 짚는다면 앞으로 문제되지 않을 거로 생각했죠. 그리고 남편은 저와의 약속을 잘 지켜줬습니다. 전과 달리 저와 보내는 시간도 늘어났고요. 그렇게 우리는 예전처럼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보, 나 다녀올게. 오늘 축구 모임 가는 날인가? 그리고 미리 말하는데 오늘은 조금 늦게 들어와야 할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축구 경기 끝나고 회식하기로 했어. 알았어. 그래도 밤 11시까지는 들어오기. 다음날 출근 준비도 해야 하는데 너무 늦으면 피곤하잖아. 10시까지 늦지 않게 들어올게. 잘 다녀오고 술 적당히 마셔. 남편은 모임 부자잖아요. 격주로 등산 모임도 가고 축구 모임도 가는데 이날은 경기 끝나고 회식이 있어서 평소보다 늦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11시까지 들어오는 거로 협의 보고 남편을 보냈습니다. 현관에서 잘 다녀오라고 손도 흔들어주며 가볍게 인사 나눴죠. 그렇게 남편이 나가고 나서 밀린 집안일을 해볼까 했는데 탁자에 보호대가 떡하니 올려져 있었어요. 남편이 축구할 때 몸에 착용하는 건데 정신없어도 놓고 갔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서둘러 보호대를 챙겨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침 남편이 차에서 내렸어요. 그런데 복장이 이상한 겁니다. 분명 집에서 나갈 때는 운동 복장이었는데 차에서 내린 남편의 복장은 슬랙스에 셔츠를 입고 있더군요. 아주 멀끔하게요. 아니, 차에서 옷을 갈아입은 건가? 왜 갈아입었지?
의문이 들면서 얼른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전화하는 남편의 소리에 귀 기울였죠. 자기야. 나 이제 나왔어. 늦게 나오기는. 자기 보고 싶어서 얼른 나왔는데.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갈게. 참. 그리고 나 오늘은 늦게까지 같이 있을 수 있어. 집사람한테 회식한다고 대충 둘러댔지. 나 곧 출발하니까 기다리면서 종일 뭐 할지 생각하고 있어. 누군가에게 자기자기하며 살갑게 전화하더군요. 그리고는 이내 차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보호대를 들고 차가 빠져나가는 모습을 멀끔히 쳐다볼 뿐이었어요. 무슨 정신으로 집에 들어왔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히고 그저 멍했어요. 밥도 안 들어가고 그 무엇도 할 수 없었죠. 그저 소파에 앉아 생각에 빠졌습니다. 스스로 내가 오해하는 거라고 다독여봐도 바람 피운다는 팩트를 지울 수 없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 한순간에 벌어져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TV에서 보면 바람 피우는 남편을 발견한 아내들은 슬퍼서 울기라도 하던데 저는 너무 놀라서 그런지 눈물조차 안 나오더라고요. 그저 허망할 뿐이었죠. 그렇게 종일 남편을 기다리며 헛헛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가 되자 남편은 술을 조금 마셨는지 기분 좋게 들어와서 잤습니다. 저는 안 자고 남편 몰래 핸드폰을 뒤졌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장된 이름은 남자처럼 해놓았지만 명백히 여자더군요. 주고받은 사진과 오간 문자들이 불륜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죠. 저는 그 증거들을 제 핸드폰으로 옮겨놓았습니다. 하도 심장이 뛰어서 밤새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그리고 다음 날 회사에 월차를 했습니다. 왜냐고요? 더 정확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흥신소를 찾았어요. 남편이 외도하고 있어요. 어제 몰래 핸드폰 뒤져서 이런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런 증거 말고 더 정확하게 불륜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 있으면 좋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네, 어디 한번 봐도 될까요? 캡처해 놓으신 사진들도 필요하지만 더 직접적인 증거를 취득하시는 게 좋죠. 그게 확실하니까요. 저희한테 의뢰하시면 정확한 증거 찾아보겠습니다. 밤새 이런저런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혼이었습니다. 다른 건 다 용서해도 바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남편한테 제대로 뒤통수 맞으니까 슬프기보다는 더 냉철해지더라고요. 물론 바람 피운 남편이 믿고 배신감에 치가 떨렸지만 마냥 그러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저도 똑같이 제 살 길 찾아 뒤통수 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흥신소에 사건을 의뢰하고 모르는 척 지냈어요. 얼마 후 증거사진을 확보했다는 흥신소에 연락을 받고 남편에게 미리 준비한 이혼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뭐긴 이혼 서류지. 그러니까 갑자기 이걸 왜 주냐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아니 나 요즘 집에도 잘 들어오고 약속도 잘 지키잖아. 자기가 하라는 대로 말 잘 듣는데 왜 이래 또? 그래? 그럼 입에 담기도 싫으니까 네가 직접 보고 말해. 저는 따로 준비한 증거 사진들과 캡처본을 남편에게 내밀었어요. 그걸 살펴본 남편은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저, 자기야, 이거는 그러니까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그게 중요하니? 네가 바람 피웠다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미리 말하는데 변명하지 마. 당신이 바람 피웠다는 거 다 확인했으니까 말해봤자 소용없어. 그래. 변명 안 할게. 깨끗하게 인정해. 그런데 그냥 바람일 뿐이야. 딱 한 번 호기심으로 만났고 오래 갈 생각도 없었어. 나는 그만하고 싶었는데 하도 구질구질하게 매달려서 알아서 나가 떨어질 때까지 시간 번 거야. 너 저 정말
자기 몰래 알아서 정리하려고 했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한테 너무 미안해서. 미안하게 생각했으면 애초에 바람을 피우지 말았어야지. 그래, 자기 말이 맞아. 내가 나 잘못했어. 그런데 나 정말 자기한테 약속할 수 있어. 딱 한 번의 바람이었고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어. 남자는 마음이 떠서 바람 피우는 게 아니야. 단지 호기심에 바람 피우는 거라고. 내가 사랑하는 건 자기고 그 여자는 그냥 호기심일 뿐이야. 조금 가지고 놀다 정리할 장난감 같은 거로 생각해주면 안 될까? 내가 죽을 죄 지은 거 인정하고 무슨 말을 해도 용서 못할 거 아는데 그래도 나 한 번만 믿어주라. 다시는 바람 피우는 일 없어. 이 문제로 자기 힘들게 하지 않을게. 나 자기랑 연애할 때도 한눈 판 적 단 한 번도 없었잖아. 그냥 어쩌다 벌어진 실수일 뿐이야. 실수로 넘겨짚지 마. 너 지능 부족하니? 너 스스로 생각 못하고 사리분별 못해? 아니야, 넌 도덕적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이야. 그런데도 넌 그 추악한 결정을 한 것뿐이고. 연애 때 한눈 판 적 없다고? 나한테 안 들킨 건 아니고? 호기심으로 바람을 피우건 마음이 떠서 피우건 다 쓰레기야. 배우자를 기만하고 죽이는 행위란 걸 정말 모르겠어?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평생 한 번만 바람 피우는 남자는 없대. 바람을 계속 피우던가 안 피우던가 둘 중에 하나라더라. 근데 바람을 피워도 또 두 가지로 분류돼. 들키는 사람과 안 들키는 사람. 어찌되었든 넌 그 여자랑 같이 있는 동안 날 수도 없이 죽였어. 애초에 너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주변에 친구들 많고 모임 자주 가져서 알아서 선 지키면 문제 없을 거로 생각했어. 본인이 좋아서 취미생활 즐기면서 가정에 충실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데 넌 애초에 바람 피울 목적으로 모임 가진 거 아니니? 축구 모임이라 거짓말하고 바람 피웠잖아. 차에서 몰래 옷 갈아입으면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거로 생각했어? 제 말에 남편은 그것까지 알고 있었냐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떨구더니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나랑 정말 이혼할 생각이야? 이미 결론 내린 건 아니지? 그냥 나 겁주려고 이러는 거라고 말해줘.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기만 하겠어.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 나 그동안 자기랑 한 약속 다 지켰어. 그건 자기가 잘 알잖아. 비록 바람 피웠지만 나란 놈 한다면 하는 놈이라고.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 아직도 자기 사랑하고 앞으로도 그 마음 변함없어. 이렇게 헤어지고 싶지 않아. 너라면 용서해줄 수 있겠니? 처지 바꿔서 내가 바람 피웠다고 해도 너라면 알겠다고 덮어줄 수 있어? 아마 내가 바람 피웠으면 넌 나보다 더 난리치고도 남았을걸? 나한테 고마워해. 이렇게 점잖게 끝내주는 거 감사하게 여기라고. 다른 여자들 같았으면 시댁 걸고 넘어지고 회사 찾아가서 자려고 보고 다 뿌렸어. 아예 사회에서 매장시킨다고. 그런데 난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 그럴 정성 쏟기도 아깝고 귀찮거든? 주저리 떠들지 말고 여기서 깔끔하게 합의하자. 어차피 넌 유책 배우자라 내가 원하면 이혼해줘야 돼. 아무리 비싼 변호사로 방어해도 안 되는 게임이잖아? 증거들이 워낙 확실해서? 이미 확실하게 마음 굳힌 거야? 조금 더 생각해볼 마음은 없는 거지? 없어. 그러니까 시간 끌지 말고 도장 찍어. 그래, 알았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는 이미 확실하게 노선 정했구나. 그렇다면 이혼해 줄게. 그게 더 행복한 거라면 그렇게 해야지 뭐. 내가 잘못한 거니까. 이혼 조건은 뭐야? 우리 둘 사이에 애는 없으니까 친권 양육권 가지고 귀찮게 싸울 필요 없어서 참 좋다. 낳기 전에 네가 어떤 놈인지 알게 돼서 천만다행이지. 결혼 전에 알았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재산은 어느 정도로 가져갈지 추후에 말할게.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걸 생각이야. 뭐? 아니, 그렇게까지? 왜? 그 여자 네가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났잖아. 그럼 그의 웅동한 대가를 치러야지. 그 여자가 몰랐다면 네가 더 죽일 놈 되는 거지만 다 알았고 서로 날 기만했어. 모르는 것과 아는 건 엄청난 차이야. 그래서 난 그 여자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남편과 그 불륜녀가 잘못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남편은 상간녀 소송만은 걸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더군요. 그래서 네 앞가림이나 잘하라고 한 방 날렸습니다. 본인 재산 다 거덜날 판에 누굴 걱정하고 앉아있는지 한심하더라고요. 다가올 미래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위자료를 더욱 세게 불렀습니다. 그제야 제대로 실감나는지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처럼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도장을 찍었고 제가 원하는 조건을 다 들어줬습니다. 지가 소송까지 가봤자 이득 볼 게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 소식을 알게 된 시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되려 찾아와서 난동을 피웠어요. 고작 바람 한 번 피운 거 가지고 이혼하는 게 말이 되냐? 고작 한 번이요? 그럼 한 번 바람 피운 건 죄가 아니니까 다 용서해줘야 한다는 소리예요? 한 번이 됐든 10번이 됐든 바람 피우는 건 배우자한테 못할 짓이에요. 죽어도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요. 죽어도 용서 못 받기는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라고 그 많은 재산을 다 가로채가 아니냐나. 옛날에는 서방이 밖에서 두 집 살림해도 다 이해하고 넘겼어. 오죽하면 한 집에서 처가 둘인 경우도 허다했고. 언제적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시절에 살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세요. 요즘 세상에 그런 말하면 정신 나간 사람 취급당해요. 어머님은 두 집 살림 감당할 수 있으면 그렇게 사세요. 지금이라도 아버님 보고 다른 사람 들여서 살라고 하면 되겠네요. 정답게 형님 소리 들으시면서. 뭐야 이년아? 터진 입이라고 말하는 것 좀 보게. 내 아들 인생 망쳐놓고 아주 악담까지 하는구나 이 못된 년. 겨우 한눈 한번 판 거 가지고 죽을 죄 운운하면서 재산을 가로채가니까 좋냐? 막말로 네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아들이 한눈을 팔지. 똑바로 했어봐. 그 착한 애가 바람을 왜 피워? 이게 다 네 잘못이야.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어머, 그걸 뭘 물어봐. 딱 보면 답 나오잖아. 올케가 여자로서 매력 없으니까 바람 피운 거 아니겠어? 형님, 됐고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동생이 바람 피우는 거 알고 뒤에서 몰래 자료까지 수집했다며? 난 올케가 그렇게 치밀한 사람인지 몰랐다. 그렇게 돈이 중요하니? 아니 이 와중에 유리한 쪽으로 이혼하려고 자료 수집한 거 봐. 난 동생이 바람 피운 것보다 알고도 모르는 척 자료 모은 네가 더 소름 끼쳐. 남의 일이라고 참 쉽게들 말하네요. 당신들 나한테 이렇게 말할 자격 없어. 미안하다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뭐가 이리 당당해? 바람 피운 건 죄야. 명백한 유책 사유고.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지. 만약 당신들이 내 처지라면 조용히 넘어갈 것 같아? 천만에. 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야. 그래도 그렇지 이년아. 그 많은 돈을 다 뺏어가면서 우리 아들은 앞으로 어떻게 지내라고. 어느 정도는 남겨두고 가야지. 남겨뒀잖아요. 그게 남긴 거야? 그 쥐꼬리만한 돈으로 뭘 어쩌라고. 아직 나이 창창해서 재혼도 해야 하는데 빚져서 결혼하리? 너 때문에 평생 이혼난 꼬리표 달고 살아야 하는데 돈이라도 어느 정도 쥐고 있어야지. 내 말이. 아주 바람 피운 게 봉이지. 제대로 건수 잡았다 이거 아니야? 바람 피운 거 가지고 아주 한몫 단단히 잡았어. 다 참 어이가 없어서. 이혼당하고 재산까지 다 빼앗겨서 대단히 불만스러운가 본데 자업자득이에요. 이렇게 찾아와서 따진다고 소용없으니까 이만 돌아가세요. 계속 행패 부리면 경찰 부를 거예요. 불러! 경찰 부른다고 하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이혼했으니까 이제 시어머니도 아니라 이거지? 건방진년.
너 같은 년한테 우리 아들 재산 다 빼앗긴 건 분통 터지지만 차라리 잘 됐어. 너 그렇게 썩 마음에 든 며느리 아니다. 아들이 좋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했던 거지. 내 마음대로 할 수만 있다면 결혼이고 뭐고 어림도 없었어. 이혼해서 너보다 더 좋은 여자랑 재혼시킬 거야. 그깟 푼돈 다 챙겨가라. 우린 능력 좋은 며느리 얻으면 되니까. 네, 부디 꼭 그러시길 바랄게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저랑은 상관없으니까요. 말 다 했으면 이제 그만들 나가시죠. 서로 더 얼굴 보고 싶지 않잖아요? 제가 또 워낙 비위가 약해서. 인연이 보자 보자 하니까 감히 우리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굴어? 자기들이 뭐라고 떠들어대면 제가 빌빌 길 줄 알았나 봅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바람 피운 게 누군데 저리 당당히 구는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만만히 당하고 있지 않자 참지 못하고 성질대로 행동하더군요. 손을 뻗어 머리채를 잡으려고 했고 저는 평소 순발력 좋은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볍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우의 팔을 잡아채며 말했어요. 제 머리채 잡으면 대단히 후회할 텐데 괜찮겠어요? 진단서 끊고 소송 걸면 합의금도 한몫 챙길 수 있겠네요? 그런데 보통 합의금 없어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세상이에요. 그렇게 길길이 날뛰다가 돈 앞에서 순한양이 된다더라고요. 저도 그 꼴 한번 보고 싶은데 괜찮으시면 마저 하시던가요? 피하지 않고 맞아 드릴게요. 이게 씨. 그쪽 동생 돈 다 빼앗겨서 빈털털인데 누나로서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요? 되려 돈 없는 동생한테 합의금으로 얼마 빌려달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형님 사정 어떤지 제가 뻔히 아는데. 야!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으면 나 건드려. 그런 거 아니면 당장 꺼지고. 한 번만 더 찾아와서 쓸데없이 행패 부리면 그땐 나도 안 참아. 귀한 네 동생 작정하고 사회에서 매장해 줄 테니까. 신우는 제 손을 힘껏 뿌리치고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분이 나서 때리고 싶은데 뒷감당할 자신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분풀이 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한껏 노려보며 시모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뒤로 진상 둘은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았어요. 전 남편과 완전히 이혼한 후에 저는 다시 예전의 삶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은 저를 다독이는 마음으로 휴식을 취하고 싶더라고요. 이혼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려운 거라 생각했는데 이혼이란 게 되게 간단하더군요. 미련은 아닌데 뭔가 허망한 마음이 크게 들었습니다. 공허함에 저를 잃을 수 있겠다 싶어 기분 전환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무작정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로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예약하신 분이죠? 네, 맞아요. 일행분은 언제 오세요? 일행 없어요. 저 혼자예요. 아, 혼자 여행 오셨어요? 네. 요즘 혼자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괜찮으시면 주변 관광지 좀 소개해 드릴까요? 제가 여기서 산지 꽤 오래됐거든요. 현지인 분들만 아는 곳 많이 알아요. 그래요? 그럼 저야 좋죠. 혹시 주변에 산책할 만한 코스 있나요? 사방이 다 숲이라 산책할 곳이 있을 것 같은데. 있긴 있죠. 이쪽에 있는 리본 표시 따라서 쭉 가시면 돼요. 그런데 되도록 밤에는 가지 마세요. 가로등이 없어서 되게 어둡거든요. 길 잃어버리기 딱 좋아요. 네, 그럴게요. 그럼 여기 묵으시는 동안 즐거운 시간 되세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마음 전환하기 위해 떠난 제주도 여행. 도착한 펜션은 주변이 숲이라 여러 가지고 힐링하기 딱 좋은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젊은 펜션 주인이 참 친절하다 느껴졌죠. 혼자서 여유롭게 펜션 주변을 둘러보다가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리본을 따라 산책을 나섰어요. 홀로 한적한 시간을 보내며 이런저런 생각 정리를 끝마치고 다시 펜션으로 돌아가려던 차에 그만 발을 헛디뎌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핸드폰도 안 챙기고 나온 터라 어디 연락할 곳도 없고 막막하더군요. 점점 해가 져서 어둑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여행이고 나발이고 야생동물한테 습격당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삐끗한 다리를 무리하게 움직이며 낑낑거리고 있는데 저 멀리 어디선가 불빛이 보이면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군요. 여기요, 여기! 여기 좀 도와주세요! 303호 손님이세요? 제 소리에 서둘러 다가온 사람은 다름 아닌 펜션 사장님이셨습니다. 다치셨어요? 네, 제가 덤벙거려서 발을 헛디뎠어요. 많이 삐셨나요? 어디 좀 봐요. 그냥 좀 헛디딘 것 같은데 일어날 수가 없네요. 그런데 제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다리 이래서 어떻게 가야 하나 막막하던 참이었거든요. 이렇게 사장님이 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까 산책하러 가시는 거 봤어요. 이 시간대 다른 손님들은 한참 바비큐에서 드시잖아요. 손님은 어쩌시려나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가는데 안에 안 계시더라고요. 불도 꺼져 있고. 혹시 산책하다 길을 잃으신 걸까 걱정돼서 한번 와봤어요. 그런데 와보길 잘했네요. 큰일 날 뻔했어요. 우선 다리부터 응급처치하러 가요. 저한테 업히세요. 네? 괜찮으니까 어서 업히세요. 그 다리로 괜히 움직였다가 더 큰일 나요. 어서요. 다리가 아파서 잘 움직이지 못하지만 업혀도 되나 망설여지더군요. 아무리 친근한 사장님이어도 남자잖아요. 더군다나 제 나이 또래로 보였고요. 괜히 부끄럽고 민망해서 머뭇거렸는데 사장님은 그런 저를 보며 따스하게 웃더니 몸을 돌려 넓은 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내 제가 업히자 펜션이 있는 곳까지 업고 가셨어요. 그런 다음 본인 방에 있는 약상자를 가져와 응급처치를 하더군요. 우선 파스로 뿌리긴 했는데 이게 통할지 모르겠네요. 아까보다 더 부은 것 같기도 하고 발목 한번 움직여 보시겠어요? 아, 아유, 제대로 삐었나 본데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우선 제가 찜질할 것 좀 가져다 드릴 테니까 틈틈이 찜질해 주세요. 그리고 내일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병원이요? 아, 운전하시기 어려우시겠죠? 하필 오른쪽 다리라. 네, 아무래도. 그럼 저랑 가요. 사장님이랑요? 그럼 펜션은 어쩌고. 괜찮아요. 그냥 저 혼자 택시 타고 갈게요. 택시 타고 갈 수 있지만 도착해서는 어쩌시려고요. 움직이기 어려우면 누가 옆에서 부축해줘야 하잖아요. 펜션은 잠깐 동생한테 부탁하면 돼요. 그래도 너무 죄송스러운데. 그럼 병원에서 진료 마치고 시원한 커피 한 잔 사주세요. 그거면 되니까. 저는 되려 손님 덕에 시내 구경하고 좋기만 한데요. 그 숲에서 저를 찾으러 와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다음날 병원까지 같이 가준다는 사장님. 사람이 이렇게까지 착할 수 있을까요? 웃는 그 미소가 참 덧없이 푸근하고 순수해 보였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사장님께 마음을 열게 된 계기 말입니다. 밤새 찜질해도 다음날 발목 상태는 그닥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사장님의 도움으로 병원에 가게 되었죠. 그리고 진료를 다 마친 상태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펜션에서 묵는 내내 사장님과 친하게 지냈어요. 무엇보다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보는 그 표정과 살뜰히 대해주는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남편에게 받아보지 못했던 관심이라 더 좋았나 봐요. 펜션에서 묵는 일주일이 우리의 인연을 묶어줄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우린 자주 연락하며 지냈고 가끔 제주도로 놀러 가면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렇게 연인 사이로 지내다 1년 뒤 재혼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운영하는 펜션 일을 함께 도와주며 제주도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서 몇 달 후 달갑잖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올케! 어머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올케 맞지? 여길 어떻게...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남편을 도와 급히 펜션을 청소하고 나왔는데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전 시댁 사람들 얼굴이 제 앞에 떡하니 있더군요.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되나 신기하더군요. 그들은 제 남편 펜션에 예약하고 온 손님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 전 남편도 있었죠. 식구들끼리 여행하러 온 모양이었어요. 전 남편은 네가 여기 왜 있냐는 표정을 지었고 시모와 신우는 저를 위아래로 살펴보며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올케가 왜 여기에 있어? 올케는 무슨 올케? 이제 우리랑 아무 상관도 없는 앤데. 그렇지 참. 입에 매서 나도 모르게 올케라고 했네. 그나저나 여긴 어쩐 일이야? 보아하니 여기서 일하는 것 같은데 설마 이혼하고 제주도에서 쭉 산 거야? 다니던 직장은 어쩌고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딱 보면 몰라. 손에 걸레 들고 있잖아. 너 여기 취직했니? 꼬락서니 보니까 여기서 일하는 모양인데. 내 아들 돈 다 빼앗아가 놓고 청소하면서 먹고 사니? 그 많은 돈 흥청망청 다 써버린 모양이네. 꼴 좋다. 기분 좋게 놀러 왔는데 네 얼굴 보니까 기분 퍽 상했거든? 그런데 사는 꼴이 형편없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위안이 된다. 무슨 위안이요? 제가 여기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으신가 보네요? 당연하지. 네가 우리 아들 재산 다 빼앗아 갔잖니? 그렇게 이혼당해서 얼마나 분통 터졌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가당키나 하냔 말이야. 지가 잘못해서 한눈 팔게 만들어 놓고 귀한 내 자식 앞길을 망쳐놔? 내가 틈날 때마다 신이란 신한테 빌었다. 네가 내 아들한테 그런 것처럼 네 인생도 망가지라고. 그간 열심히 빈 보람이 있네. 걸레 들고 있는 네 꼬락서니 보니까 신이 정말 있구나 싶어. 이래서 심보 곱게 써야 하는 법이다. 멀쩡한 사람 인생 망쳐놨으면 네 인생도 그만큼 망해야지.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겠니? 멀쩡한 사람이라고요? 다 참 어이가 없어서. 바람 피워서 이혼당한 건데 거기다 멀쩡한을 왜 갖다 붙이세요? 손에 걸레 들고 있다고 마음대로 넘겨짚지 마세요. 제가 여기 청소한 건 맞는데 이 펜션 주인이거든요? 뭐 주인? 이 큰 펜션이 다 네 거라고? 정확히 말하면 제 남편 거예요. 뭐 남편? 너 혹시 재혼했냐? 네. 아니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혼을 해? 우리 아들은 너 때문에 혼자 이러고 사는데. 그게 왜 저 때문이에요? 배우자 기만하고 바람 피운 대가 제대로 받은 거지? 아무튼 이 펜션은 제 남편 거니까 곧 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고 싶지 않은 얼굴들이지만 손님으로 왔으니 재미있게 놀다 가세요. 저는 마저 펜션을 하러 가야 해서. 아참, 여기 묵는 동안 아는 척 하지 마시고요. 피차 얼굴 보고 사이좋게 말할 사이는 아니잖아요? 2년이 흘렀어도 여전히 재수없는 전 시댁 식구들. 제가 재혼했다는 사실과 이 펜션의 주인이라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몹시 안 잊고 와 했죠. 묵는 내내 별것도 아닌 거로 컴플레인을 걸지 않나 퇴실할 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더군요. 물건도 몇 개 안 보이고 망가진 것도 있고요. 딱 봐도 일부러 그런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됐어. 너무 열내지 마. 그냥 좋게 넘어가자. 이걸 어떻게 참아? 딱 봐도 일부러 아래 놓았는데 어째어째 해서 치울 수는 있다고 쳐도 망가진 것들은 어쩔 거야? 괜히 나 때문에 자기가 피해보는 것 같아서 못 참겠어. 안 그래도 전 시댁 식구들 상대하느라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전혀 피해본 거 하나도 없어. 나한테는 그냥 다 똑같은 손님일 뿐이야. 되려 자기가 더 마음고생했지. 계속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았잖아. 여기 청소는 나 혼자 해도 충분하니까 자기는 이만 들어가서 쉬어. 청소하다 보면 또 생각날 텐데 그럼 기분 안 좋잖아. 제가 남편을 챙겨도 모자랄 판에 남편은 도리어 저를 챙기기 급급했습니다.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죠. 이러니 전 남편과 더 비교되었습니다.
저는 마음 착한 남편에게 마냥 고맙고 미안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더 신경 써서 잘 해줘야겠다 다짐했죠. 두 번 다시 상종하기 싫은 인간들이었지만 남편 말처럼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좋게 넘기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끝까지 사람 열받게 했어요. 왜 숙소 예약하면 별점 남기잖아요. 전 신우가 없는 말을 지어서 리뷰 테러를 가했습니다. 그로 인해 남편 펜션에 안 좋은 영향이 미쳤죠. 저는 도저히 참고 넘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허위 사실이라는 글을 기재했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뿐인가요? 허위 유포로 고소까지 걸었습니다. 숙소 내에는 CCTV가 없지만 실외에는 CCTV가 있잖아요. 그걸 다 뒤져서 진상지 부린 걸 캡처해서 따졌어요. 거기다 없어진 것들을 도난 신고했고 고장난 물품은 수리비 청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개거품 물길래 더 강하게 나갔어요. 어떻게 나갔냐고요? 신우가 작은 가게를 하나 하는데 저기서 주문하고 리뷰 남길 때 우리 펜션에 한 짓을 모두 적어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빨리 리뷰 내리라고 난리치기 시작했어요. 미쳤어?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쪽처럼 똑같이 되먹지 못하게 굴어야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한번 된통 당해봐요. 난 그쪽처럼 없는 말 지어내서 골탕 먹이진 않았어. 그가 네가 한 짓 까발릴 거니까 어디 한번 제대로 낯깎임 당해봐. 처음에는 제 리뷰에 큰 반응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파급력이 있더라고요. 리뷰를 살펴본 사람들이 신우 가게에 인생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며 리뷰 폭탄을 날리기 시작했고 오만 욕을 다 뿌려댔습니다. 심지어 불매운동까지 일어나는 듯 보였죠. 한때 한 커뮤니티 내의 화제의 주제거리였습니다. 그 뒤로 신우는 제게 보상할 거 다 보상해주고 성난 소비자의 마음을 달래느라 꽤 고생했을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지금의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말 딱 맞아요. 우리 남편이 엄청난 벤츠남이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